지금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제가 울산을 굉장히 오랜만에 왔는데요. 반갑습니다. 제가 참여연대 초기 시절에 여기 울산 참여연대, 울산 시민연대 되기 전에 울산 참여연대였죠. 그때 간사님들하고 같이 좀 친구도 많이 쌓고 그랬었는데요. 되게 오랜만에 이 단체를 방문한 것 같습니다. 거의 한 10년 만에 있는 것 같은데요. 저는 신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라는 단체에서 소장을 맡고 있습니다. 저는 뭐 우리나라에서 좀 특이하게 정보공개 청구만을 가지고 제가 원래로 딱 만 11년째 계속 이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공개가 어떻게 중요한지, 또 저는 제 목표가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냥 정보공개 청구를 어린이부터 시작해서 노인까지 그냥 자유자재로 그냥 한 건씩 하면 우리 세상이 많이 바뀐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특이한 거죠.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환경이 살려야지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저는 정보공개 청구만 하면 앞으로 우리 세상이 바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로 뭐 기자분들, 학생, 그 다음 뭐 일반인들, 또 공무원들까지 제가 교육을 하고 있는데요. 공무원들한테 가서는 당신들이 정보공개 해야 세상이 좋아진다라는 걸 이제 어필을 하고, 기자분들한테는 정보공개 청구로 특종을 해야 정말 진정한 보도가 되게 얘기를 하고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가끔 제가 시민단체에 이렇게 가보면 안타까운 것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요. 시민단체들이 이렇게 행정을 감시하고 할 때 가장 초로 쓰는 게 뭐냐면 국회의원이나 지방의원들을 이렇게 거치는 경우가 많아요. 그 의원들한테 자료 좀 받아달라고 그러고, 또 아니면 국회의원, 또 아는 국회의원이 생기면 또 거기다가 자료 제출 요구를 하고 그렇게 하죠. 근데 저는 이러한 운동은 생명력이 없는 운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과연 국회의원하고 지방의원하고 친한 사람만 보면 운동을 할 수 있는 것인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국회의원이든 일반 시민이든 또 어린이든 자기가 원하는 정보를 그냥 부탁하지 않고 그대로 요구하는 것, 이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들 공공기관에 가보시면 여러분들이 공무원들을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딱 공공기관, 제가 좀 더워서요. 벗고 예. 여러분들이 공공기관을 방문하시면 공무원들이 여러분을 또 동의 부르는 말이 있습니다. 민원인. 예. 여러분들 민원인이란 말은 굉장히 비하적인 말이에요. 상당히 기분 나쁜 말이에요. 민원인이라는 말 속에는 뭔가 부탁할 사람, 또 뭔가 귀찮은 것을 요구할 사람, 또 이런 걸 얘기합니다. 공무원들 사이에서는 민원인이 왔다 이 말이 굉장히 좀 서로 간에 싫어하는 말이고요. 또 자천됐다는 말을 어떻게 하냐면 민원부서에 갔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은 가능하면 일반 시민들과 부딪히지 않는 부서가 선호부서입니다. 그래서 가장 비선호하는 부서 중에 하나가 정보공개 청구를 접수하는 곳이에요. 얼마나 비극적입니까? 그 부서가 제일 어쩌면 좋은 부서가 돼야 되는데 일반 시민들 만나는 거 싫어해요. 그러면 공무원들은 어떤 부서를 좋아할까요? 업자 만나는 부서를 좋아합니다. 예, 그렇죠? 뭐 예를 들면 회사 사장이나 토목회사 뭐 이렇게 가물관계가 명확하고 자기를 반으로 인정해주는 이런 사람을 좋아해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걸 보면 굉장히 좀 분노를 느꼈어요. 아니 우리가 일을 하라고 저기 세금 주고 일시키고 있는데 정말 우리가 일시키는 사람에 대해서는 막 피하고 그 사람들에게 뭔가 정말 부탁할 사람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불리는 게 싫었어요. 그래서 저는 민원인에서 바로 제가 정보공개 청구를 하잖아요. 그러면 청구인이 됩니다. 여러분들 청구할 게 있다. 청구할 게 있다는 게 뭐죠? 이 가불이 누구가, 가불은 게 어떻게 있죠? 제가 청구인이고 피청구인이시면 누가 갑이죠 지금? 청구인이고. 그렇죠. 여러분들 돈을 빌려준 사람도 돈을 빌려준 사람이 청구를 하죠 나중에. 뭘 달라고. 그러면 그 돌려줘야 될 사람이 막 무섭고 그렇습니다. 자, 민원인에서 청구인으로 바뀐다는 거. 이거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저는 1년 동안 저희 단체가 1년 한번 계산해 보니까 연간 한 3,000건 정도 청구합니다. 저희 단체가 정보공개 청구를 하면 공무원들은 사심한 분들은 시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기만 볼 줄 알고 생각하고 공문을 이렇게 썼어요. 이 기자처럼. 그리고 이거는 자기 위에 과장님, 국장님만 봐. 다른 부서도 안 봐요. 그 다음에 뭐 좀 중요한 부서면 시작까지 보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이름도 내가 얼굴도 모르는 사람이 내가 쓴 내 문건을 누가 보여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복사해서 달라. 무슨 생각 들까요, 여러분?
아니 얘가 뭘 나한테 어떻게 해코지 하나? 내가 뭐 어제 업자들하고 술 먹은 경우가 걸렸나? 아니면 내가 혹시 핏당 침리 뭔가 좀 문제가 된 거 아니야? 밤에 잠을 못 잔다고. 특히 저 같은 사람이 청구를 하면 더 잠을 못 자요. 왜냐하면 저는 이제 프로 청구인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어떤 심리를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이제 서울시에 어떤 일이 있냐면요, 파이시티라고 하는 지금 대형 비리 사건이 터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사건으로 지금 박영준 같은 사람들이 구속이 됐어요. 근데 그 비리를 저지를 때 서울시 공무원들도 옆에 있었겠죠? 지금도 근무하고 있겠죠? 그 관련된 문건을 많은 시민단체에서 정보공개 청구를 했어요. 회의록, 협상록, 그 다음에 계약서, 그 다음에 그 당시에 참가했던 회의 주체 명단, 정보공개 청구했습니다. 지금 그 공무원들 잠이 올까요, 안 올까요? 잠을 못 자고 있어요. 박원순 시장이 모든 자료를 주민번호 빼고 다 공개하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정보공개 청구를 하니까 저한테 수천 페이지짜리 자료가 옵니다. 거기에는 어떤 말을까지 했는 협상까지 다 나와 있습니다. 그 회의록을 자세히 보니까 거기에 이명박 대통령이 지시한 내용도 나와요. 여러분 기록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이제 그때는 아무도 안 걸릴 줄 알고 이건 우리들만의 리그인 줄 알고 공무원들이 저것도 쟤들 좀 즐겼으니까 다음에는 우리가 해먹을 차이니까 이제 그거는 그냥 묵혀두고 우리가 해먹자. 공무원들이 이런 의식들이 많았어요. 근데 갑자기 박원순이라는 사람이 갑자기 산에서 수염을 기르고 내려와가지고 안철수를 악수를 하고 그 다음에 안고 서울시장에 등극을 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서울시장 강탈 사건이라고 그랬어요. 단 한 번도 뭔가 서로의 어떤 뭐라 그러죠? 어떤 로비에서 자유하는 사람이 들어간 거죠. 내가 각자의 관심 있는 분야에 내가 5건 이상 정보공개 청구를 해서 반드시 신문에 한번 내본다. 그걸로 기자가 직접 써가지고 여러분들이 여론마감 같은 데 직접 청구한 내용을 가지고 쓰고 또 전화해서 불친절한 공무원들 있잖아요. 그거 다 메모한 시간 녹음해 놓으셔가지고 홈페이지 같은 거 한번 풀어버렸어요. 제가 옛날에 많이 그랬어요. 그랬더니 공무원들이 와서 나중에 빌기도 하고 막 그러는데요. 그만큼 그렇게 중요하게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지금 이 정보공개 청구가 바람을 타고 있습니다. 기자들은 기자대로 지금 시민활동가들은 시민활동가대로 저기서 막 제가 강의하러 막 다니는데요. 하면 인권단체 활동가들은 인권 문제, 환경단체들은 환경 문제, 복지단체는 복지 문제, 그 다음에 시민들은 자기의 권리 문제, 이런 것들 다 하죠. 그 다음에 서울에는 재개발 이런 게 문제가 되니까 재개발 조합 이런 거 막 문제가 크잖아요. 사실 그거 관련해서 정보공개 청구 계속 하고 이렇게 하면 그 자체가 저는 민주주의라고 생각합니다. 또 그걸 뛰어넘는 게 뭐냐면 기록을 같이 생산하는 거예요. 나중에 일을 같이 하는 거죠. 그게 바로 협업, 거버넌스입니다.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계속 만들어가는 과정. 이제는 서울시가 지금 주민참여조례라는 게 통과됐습니다. 그게 뭐냐면 앞으로 예산을 짤 때 주민들이 참여해서 반드시 주민들의 의견을 물어야 돼요. 앞으로 예산이 이렇게 짤 거니까 동의해 주실 거냐. 그래서 그거 손도 들고 다 해야 됩니다. 이제 공무원들이 예산을 자기 마음대로 못 짜는 거죠. 저런 세계 등동선 같은 걸 못 만드는 거죠. 이제 이런 것들을 하는 거예요. 저는 어쩌면 우리나라에 가장 필요한 게 이런 주인의식 아닐까, 권리의식 아닐까. 내가 정말 내가 여기 사는 주체다. 그걸 회복하는 게 저는 가장 시급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꼭 이게 좋은 시간에 밖에서 맥주 안 드시고 여기 와서 이렇게 강의 들으시는 거 여러분들 분명히 관심이 있기 때문에 이게 그런 겁니다. 제가 이제 이 울산까지 내려와서 이런 강의를 듣는 거 여러분들이 이 1시간 반 동안 제 말씀에 한 가지만 기억했으면 내가 주인이다. 공무원들 주인 아니에요. 정치인들 주인 아닙니다. 내가 주인입니다. 그래서 그 주인의식과 함께 그런 것으로 딱 생각을 가지면 세상이 다 부조리한 게 많이 보이잖아요. 뭐가 중요합니까? 너무 또 정보공개 청구를 너무 신기하게 만들어놨어요. 시스템이 너무 좋아. 그냥 제가 술 먹고 막 취해도 청구하고 자요. 네? 요즘 중학생들도 청구하더라고요. 얼마나 좋습니까? 예, 제 얘기는 여기서 마치고요. 혹시 질문 있으시면 하고 마무리 말을 제가 다시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없으세요? 아무거나 하겠습니다. 이런 걸 왜 학교에서 안 가르치시죠? 그랬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교수들한테 이거 막 술 먹고 내가 한번 행태를 부렸더니 지금 중앙대학교 신문방송학과에서 제 과목으로 해서 3학점을 하고요. 서강대도 지금 하고 있거든요. 저는 이제 강릉교육감한테, 강릉교육감이신데 지금
상황이 안 좋으셔서 그런데 원래는 고등학교 교과서에 십자. 그래서 이 고등학교 때 필수 과목으로 고3들 수능 시험 치고 나면 할 거 없으니까 이런 그 과목 개설해서 자신의 권리 찾는 법, 또 자신의 어떤 네이버 같은 데 막 떠돌아다니는 글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트위터 같은 데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검증된 정보를 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키워줘야 된다. 얘기를 했다가 뭐 지금 약간 뭐 상황이 안 좋으셔서 그렇게 됐습니다. 근데 저는 반드시 교과서에 들어가야 되고, 미국 같은 북유럽은 교과서에 들어가 있습니다. 아주 상세하게 배웁니다. 이 정보 공개를 추구하면 공무원들이 자기들이 가진 기록을 이렇게 주는 거 아닙니까? 예. 기록이 틀려질 수도 있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한테 어떤 의무가 있냐면 전화를 해서 정확하게 원하는 자료가 무엇인지를 물어봐야 돼요. 예, 그런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헷갈릴 때 있잖아요. 그래서 막 엉뚱한 자료 주고 공개했다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 많거든요, 사실. 그래서 반드시 따지셔야 됩니다. 공무원들한테는 그걸 확인할 의무가 있다는 걸 상기시켜 주셔야 돼요. 예. 그러니까 이제 후에는 이제 실제로 이제 녹화도 하고 녹음도 하고 스피커도 네. 이렇게 하지만 학교나 이런 데 그냥 회의 이렇게 위원회 네. 할 때 진짜 회의록이 있잖아요. 네. 회의록이 요즘에 떠 있는 경우도 있고 회의록을 보면 그 회의록 이 기재가 잘못돼 있다고 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뭐 혹시나 이런 그거는 이제 기록물 관리법상 반드시 회의록을 정확하게 써야 되거든요, 사실은. 근데 이제 제가 좀 어려운 얘기긴 하지만 잘못되어 있는 기록을 정보공개 청구에서 밝혀내는 것도 그것도 정보공개 활동입니다. 그럼 다음에 그렇게 하지 못해요. 무서워해서. 근데 그러니까 정보공개 청구라는 건요, 우리의 민원을 받아달라는 게 아니고 그들이 한 기록에 대해서 우리가 폭로하는 운동을 하는 거예요. 잘못 썼으면 잘못된 대로 공개하는 거예요. 아까 말했죠. 해물탕 저게 공개됐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자기들이 해물탕 먹으면서 800만 원 썼다고 저걸 누가 문제 제기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저희 때문에 밝혀진 거예요. 다시는 저렇게 공무원을 저기 영수증을 저렇게 못 써요. 앞으로는 바로 그것이 정보공개의 힘이라는 거죠. 저는 이제 업무상 저는 개인적으로 정보 공개 청구를 많이 하는데요. 사실 저는 이럴 경우가 되게 곤란할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비공개를 한다기보다는 공무원이 제가 시민의식이 좀 부족해서 그런지 공무원이 다시 사정을 좀 봐달라. 내가 이래서 힘드니까 업무가 이렇게 힘들으니까 업무가 너무 과다해지니까 그 사정을 좀 봐달라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심정적으로 그런 것 때문에 미안해서 제가 좀 흔들릴 때가 많은데 그럴 때는 어떤 마음으로 아까 말씀하신 시민의식에 기대해야 되는 건가요? 그런 거 흔들리시면 안 되죠. 근데 아주 희점이 필요하구만. 근데 취하해달라고 하잖아요. 그거 왜 그러냐면 첫 번째 그거예요. 정보공개 청구를 하잖아요. 하고 그 사람이 그 자료가 뭔가 이상해. 자기가 봐도 이상해요. 근데 이걸 공개하려고 하니까 찝찝해요. 근데 이걸 허위로 공개하면 정보공개 청구라는 게 행정법에 따라 공적 행위예요. 공적 행위. 공적 행위를 한 거면 뭘 줘야 되죠? 저한테? 공문서를 주는 거 아닙니까? 근데 공문서를 위조하면 공문서 위조죄에 걸리잖아요. 정보공개 청구에서 받으면 공문서 위조죄가 돼요. 잘못하면. 근데 취하고 내가 이메일로 보내주겠다. 그러면 공문서 위조죄가 안 돼요. 왜? 그렇죠? 이메일을 개인적으로 부탁하면 민원이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안 돼요. 근데 정보공개 청구가 그대로 있고 이거에 답변을 그렇게 보내오면 공문서 위조죄가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것 때문에 고발이 돼서 공무원직을 박탈당하신 분들이 계셔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취하해달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 자체가 무서워서. 신청하면 며칠 안에 10일 내에. 근데 뭐 10일이라는 게 의미가 없는데 저희는 매일 하루 10건씩 청구하니까 매일 공개가 되겠죠? 저희가? 그렇죠? 저희가 매일 청구하니까 10일 지나면 11일째부터는 처음 청구한 것부터 계속 다시 나오잖아요. 그래서 흥미진진합니다. 아침에 어떤 자료가 공개되어 있는지 매우 궁금하고요. 아니면 뭐 그게 홈페이지 어디 예. 제가 다음 주 정진임 강사가 얘기해 줄 텐데 거기 open.gov.kr이라고 자기 방을 만드시면 나중에 그 홈페이지에 접속만 하면 그 방에 다 들어가 있어요. 계속. 예. 쉬워요. 다음 주에 보여드립니다. 아니, 한번 볼까요? 그거는 그러면 이메일로 보내주고 하고 의미가 다르다. 제가 보시면 제가 서울시 풍물시장이라고 오세훈시장 시에 만들어가지고 굉장히 지금 쓸모없는 시장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청구합니다. 보시죠. 제가 제 소속을 밝히고요. 2009년, 2010년, 2011년 서울시가 서울 풍물시장 관련해 지원한 항목 내역, 그러니까 동기간 동안 서울시가 파악하고 있는 외국인 방문자 수, 이거 한번
외국인을 뭐 300만 명을 유치하겠다고 발표를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면 공개가 이렇게 했다라고 여기에 제가 수수료를 이렇게 200원 내면 그 밑에 여기 다운로드가 되죠. 여기에 뜹니다. 그래서 뜹니다. 이제 뜹니다. 나중에 한번 보시면 되고요. 저 방에서 그냥 자유롭게 폴사에다 청구해서 자기가 묻고 싶은 걸 구체적으로 근데 청구할 때는 제일 중요한 게 시기 자기가 알고 싶은 정보를 정확하게 쓰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야 나와신다. 네. 나오죠? 네. 볼까요? 2010년까지 22억을 넣었죠. 그래서 어떻게 돈을 썼고 외국인 방문자 수가 보시면 하루에 놀랍게도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하루에 53명 들어왔습니다. 저기에다 20억을 투여를 한 거죠. 하루에 300만 명을 유치한다고 했는데 저기 보니까 300만 명이 아니라 1000만 명을 유치한다고 했는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들어온 거죠. 그래서 이 정책이 지금 문제가 돼가지고 지금 이 서울시 풍물시장은 지금 사업을 중단하는 걸로 이렇게 그 결론이 났습니다. 보시면 외국인이 지금 들어온 게 17,000명, 1년 동안 17,000명. 그러니까 이 시장에 관광객 유치가 하나도 안 된 거죠. 이런 자료가 바로 팩트입니다. 이걸 가지고 이제 저희가 문제제기를 근거 있게 하는 거죠. 정보공개 청구라면 아주 자세하게도 나오나요? 네. 나갑니다. 몇월 며칠 뭘 썼다. 나눠. 저희 학생이 청구한 것 중에 어떤 게 있었냐면 공무원들이 주로 공휴일날 법인카드 쓴 내역들 다 청구해가지고 그런 청구하면 무섭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울산시에 혹시 강사님 법인카드 몇 개 들고 있는지 파악하고 계신가요? 그런 것까지 청구해도 됩니다. 울산시가 보유하고 있는 법인카드가 몇 개나 되겠지. 또 누가 가지면 되지. 그래서 그 카드 내역으로 청구해요. 그 카드 1년 사용 내역을. 무심피하죠? 그 다음에 현금으로 쓴 내역도 청구하고. 주로 현금으로 쓴 거는 기자들 총지나 이런 걸 많이 줘요. 자, 여러분, 그러면 이제 마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우리가 세금을 내고 있고요. 우리는 시민의 주체입니다. 그리고 정보공개 청구라는 것은 우리의 세금 내역을 정확하게 확인할 우리는 청구인입니다. 너희들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청구해서 보자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피청구인이고 우리한테 줘야 될 의무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확인시키는 것이 바로 정보공개법이고 정보공개 청구입니다. 여러분들은 민원인이 아니에요. 오늘 핵심 얘기가 그겁니다. 민원인에서 청구인으로 바뀌어야 돼요. 그리고 저러한 것들을 밝혔을 때 우리 사회가 알 권리와 또 투명성과 책임성이 강해진다고 생각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서울에서 여러분들 울산에서 각자의 분야에서 정말 사회를 좀 바꾸는데 일조하는 세월을 좀 잘 이렇게 연대적 활동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의까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